2010년 5월 10일 자정이 간 넘은 시각 구미의 한 파출소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우리 딸이 말도 없이 제 차를 끌고 나간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찾아주세요. 언제부터 딸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까? 신고 3시간 전쯤인 밤 9시쯤 어머님 가게가 집 바로 옆이어서 집에 왔다가 이제 딸을 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반바지 차림에 어딜 나갈 것 같아 보이지 않았고요. 근데 자정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와보니 딸이 없었더랍니다. 어머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신 이유가 뭐 있었나요? 뭐 딸이 뭐 짐을 싸서 나갔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편지 쓰고 나갔다든지 방이 어지럽혀져 있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급하게 신고를 받고 집에를 가봤는데요. 마치 슈퍼를 나간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뭔가가 사라져 있는 것도 없었고 컴퓨터 화면도 그대로 켜져 있었고요. 단 하나 이제 걸렸던 게 있는데 어머니도 별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단 하나 걸리는 거? 그게 뭐예요? 주방 쪽 창문이 하나 열려 있었는데 방충망이 조금 어떻게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5월이라 창문이 열려 있던 게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고 방충망이 언제 뜯겼는지는 어머니도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딸이 어린 학생이었나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경찰에 신고하신 이유는 딸이 이제 자기 차를 끌고 가지 않았고 또 말도 없이 어머님 차를 가져간 데다가 휴대전화까지 이제 집에 두고 간 게 뭔가 좀 이상해서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 차량을 이제 숲에 걸어놓고 생활 반응을 확인해 봤는데요. 신고가 들어온 지 한 2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죠. 칠곡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새벽 1시 52분쯤 8만 원가량 기름을 넣고 카드를 썼더라고요. 칠곡에 왜 간 거죠? 저희는 어머님한테 따님이 카드를 이제 썼다고 알려드리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밤 사이에 뭔 일은 없었나 싶어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새벽 5시경에 카드를 한 번 더 쓴 기록이 나왔는데 이게 좀 수상한 겁니다. 뭐가 이상했을까요? 다른 주유소에서 기름을 또 넣었더라고요. 어? 그것도 같은 칠곡에서요. 이번엔 3만 원을 결제를 했었고요. 근데 수배 차량이 도로 CCTV에도 걸리지 않더라고요. 뭔가 이거 쎄하다는 느낌이 왔는데 세 번째 카드 사용 기록이 날라오고 여성이 납치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설마 이번에도 주유소는 아니겠죠, 그러면? 주유소는 아니었겠죠. 주유소였습니다. 그것도 포항에서 결제가 됐는데 두 번째 카드를 긁은 후 약 11시간 만인 오후 4시 48분경에 5만 원을 긁었더라고요. 자기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주유를 했더라면 너무 자주 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일단은 생활 반응을 계속 남겨서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멀리 가지 않고 처음에 8만 원을 넣고 계속 생활 반응을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포항이 끝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가 이제 조금 마음에 걸리는 상황이죠. 주유소 가서 확인은 해보셨나요? 누가 썼는지. 그렇죠, 그렇죠. 주유소는 또 CCTV가 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두 번째 기름을 넣었던 주유소 직원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데요. 스포츠 머리를 한 남성이었는데 앉아있는 상태여서 키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큰 편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얼굴을 못 봤다고 하던가요? 예, 신문지로 창문을 이제 가린 데다가 썬팅까지 짙어서 얼굴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좀 불안한데. 그래요? 참. 예, 그때가 포항에서 카드를 사용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인데요. 칠곡에서 주유를 했던 두 곳에서 CCTV를 확보하고 경찰서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포항 쪽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수배 차량을 찾은 것 같다고. 그동안 불안했던 모든 조짐들이 이제 차량에서 발견이 됩니다. 가출이나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강력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경북 구미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이 포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했구나. 진짜.
아파트 단지에서? 저 차량인데요. 어머. 핏자국? CC는 여기 트렁크에. 아, 진짜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오후 6시경에 그 포항에서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차에 이제 알람이 울렸다고 합니다. 수배 차량이 이제 도로 CCTV에 잡혔기 때문에 가까운 순찰차에 자동으로 이제 신호가 간 거고요. 급하게 이제 경찰차가 따라 붙으니까 차가 웬 아파트 주차장으로 빠지더랍니다. 차를 찾았을 때는 이미 운전석이며 조수석까지 모두 텅 비어 있는 상태였고, 어머. 수배가 이제 떨어져 있던 차량이니까 포항에 있던 감식팀이 출동을 해서 차량 내부를 이제 확인했는데 차 트렁크에서 사라진 여성이 사망한 채로 이제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범인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확인이 됐나요? 경찰 사이렌이 울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놀라서 이제 밖을 전부 다 내다 보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의 말로는 차 한 대가 급하게 주차장 이제 세우더니 웬 남자가 차에서 막 뛰어내려 이제 뒷산으로 뛰어 올라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 이후부터 인근 도로를 모두 통제하고 검문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 이렇게? 예. 저 산인데요. 저 뒷산으로? 예. 아파트 뒷산 수색부터 검문 검색까지 당시 타 지역 경찰들까지 모두 동원돼 도망간 이제 범인을 찾아 나선 거였습니다. 피해 여성의 사인은 뭐였나요? 목이 졸려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굴이 이제 붓고 멍자국 있는 걸로 봐서는 범인이 피해 여성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폭행한 걸로 추정됐고요. 근데 시신이 굉장히 특이하게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특이한 결박? 어떻게 돼 있었는데요? 피해자의 옷이 벗겨지거나 한 건 아니었는데 피해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티셔츠로 양발이 묶여 있었고요. 여성용 이제 셔츠로 목과 양 손목을 연결해 결박을 했었습니다. 결박을 옷을 이용해서? 네, 피해자의 옷으로. 그러게요. 뭔가 급하게 제압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근데 이거는 범인이 가진 소위 그 시그너처 같아요. 사인 같은 거죠. 그래요? 네. 이놈만의 시그니처요? 네. 이게 왜냐면 주유를 3번이라 할 정도로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었고 또 이동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배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박용으로 쓸 끈이라든지 테이프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옷만 이용을 해서 결박을 했거든요. 이춘재 사건과 강호수 사건도 오직 피해자들의 의복으로만 결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진 범죄자의 시그니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범인이 어떤 의도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사실 이런 사건의 대표적인 유형은 소위 성범죄자들 중에서 피해자를 가학적으로 공격하고 만족감을 추구하는 이런 변태적 성향의 성범죄자들인데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것보다 피해자의 의복으로 제압을 하고 결박을 해놨을 때 자신의 성적인 어떤 환상들이 훨씬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아주 이런 왜곡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현장에서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진짜 위험한 놈이네. 이건. 네. 차 안에 범인의 흔적은 없었나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며 창문 등을 닦은 흔적이 있었고요. 과수팀이 차 안에서 이제 머리카락 등 이제 DNA가 나올 만한 것들을 수구에 감식을 맡겨봤는데 몇 점이 이제 남성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나온 DNA와도 일치했고요. 2010년이면 범죄자 DNA로 조회하기가 가능했던 때죠? 가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10년 5월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네. 이 데이터베이스가 시작된 게 공교롭게도 7월부터예요. 그래서 전과범 대조는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용의자가 있는 경우에 대조는 충분히 가능한 시절이었고 2개월 차이로. 일단은 지금 범인을 제대로 목격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사실 뭐 주유소에 있던 직원분 그분도 사실 얼핏 본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문제도 또 이렇게 가려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혹시 그 아파트 주민들 중에 범인을 본 사람은 없었나요? 멀리서 목격을 한 주민이 계셨는데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키가 좀 작은 편이라고. 아, 키가 좀 작은 편. 아까 그 주유소 직원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조금 어려운 게 그 주유소 직원분도 앉아 있는 모습을 봤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멀리서 위에서 내려다 봤을 경우에 키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연령대도 그렇고. 그러네요. 그래서 또 멀리 막 뛰어가는 모습만 본다면 그거 가지고 추정하기 좀 어렵죠. 그러면 이거 뭐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범인을 잡죠? 형사님들은 주유소 CCTV 영상을 들고 피해자 집 인근부터 찾아갑니다. 여성이 사라진 그날 밤 혹시 비슷한 남성을 본 사람이 있는지 먼저 탐문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웃분들이 범인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얼마 전에 문을 닫은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 주인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거기 위치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정말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맞은편에서 장사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 신원이 확인이 됐나요? 이 용의자를 지금부터 박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는 당시에 46살이었습니다. 1991년에 징역 20년을 선고받고요. 2008년, 그러니까 17년을 교도소에서 살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전과자였습니다. 아, 쎄하죠. 근데 20년이면 굉장히 중형의 문제를 사건인데. 지은 거죠. 거의 일 수도 살인범이었던 있는 거죠. 거 아닌가요? 예, 살인을 저질렀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수사팀을 찾아서 이제 그 기록을 살펴봤더니 당시 피해자도 여성이었는데 결박한 상태나 그 형태가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거였어요. 피해자의 옷을 이용했나요? 피해자의 옷으로 결박한 건 아니었는데요. 긴 줄 하나로 이제 피해자 양 손목과 목을 연결해 피해자를 묶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뭐야. 결박된 도구는 달랐지만 양 손목과 목을 하나로 연결해 묶었다는 점이 결박 방식 굉장히 유사한 특징이 나타나고요. 결국은 출소한 지 2년 만에 동일한 방식으로 또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럼 이 사람이 100% 범인이네. 범인이네요. 이 범인이네. 그쵸. 바로 잡아야죠. 음. 어디 있던가요? 멀쩡하게도 집에 있었습니다. 정하지도 않았고요. 범행을 인정해요? 물론 당연히 부인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91년도 사건 때도 증거가 확실한데도 이제 재판에서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순순히 자백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제 용의자인 박 씨의 DNA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임의동행을 요구했었습니다. 임의동행은 6시간 그쵸. 만에 풀어줘야 되잖아요. 충분한 시간이 아닌데 그 시간에 자백 안 하면 안 하죠. 물러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 재판까지 가서도 부인했던 놈이라 정식으로 과정을 거쳤습니다. 박 씨한테 DNA 채취를 동의받고 면봉으로 이제 타액을 묻혀 감식을 의뢰했고요. 박 씨의 차량에서도 머리카락 몇 점을 이제 수거해 감식에 맡겼습니다. 결과는요? 일치했습니다. 근데도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며 거꾸 부인했습니다. 나름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만들어 이제 놨더라고요. 범행 추정 시간에 약 1시간 간격으로 이제 사건 발생 지역에서 휴대전화를 2차례 사용한 걸 이미 확인했는데도 이제 그때 자신은 이미 다른 지역에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취소되어 돌아오는 중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범행 추정 시각에 다른 데 있었다.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칠곡에서 처음 기름을 넣었을 때가 새벽 1시 52분이었는데요. 자기는 그때 대구에 있었다면서 아니 식당에서 밥을 먹었으니까 한번 직접 확인해 봐라 라고 했답니다. 야, 이번에 그러면 구미가 아니고 대구에 있었다고요? 근데 진짜 대구에 있었나요? 예, 칠곡에 있는 주유소에서 카드가 결제된 시각이 새벽 1시 52분이었고 대구에서 박 씨가 새벽 2시 19분에 식사를 한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동 시간이 약 28분? 야, 정도? 칠곡에서 대구면은 훨씬 더 걸리지 않나요? 어때요? 저희가 이제 칠곡 대구 그 거리감이 없어서 진짜 식사를 한 게 맞긴 맞나요? 대구랑 칠곡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먼 거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박 씨가 밥 먹었다고 한 식당이 대구 북구 쪽에 위치해 있어서 칠곡 그 주유소에서 20분이면 아주 넉넉하게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유소 직원과 아파트 주민이 목격한 인상착의로는 아까 전에 키가 좀 작은 편에 얼굴이 왜 둥그스름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박 씨 키가요 180이 넘고요. 각이 진 얼굴이라고 합니다. 180에 가기 지는 걸? 그래서 그 목격자들이 본 범인이 내가 아니지 않냐. 다른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진짜 저희 팀 형사들이 힘이 좀 많이 빠졌던 건 재판에 가서 형사들이 DNA를 조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연봉에 묻혀간 침을 피해자 손톱에 저희가 막 넣었다고 하질 않나. 뭐 자기 머리카락을 피해자가 발견된 차량에 일부러 심은 거라고까지 그렇게 주장을. 일단 이걸 꼭 설명을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그러게요. 정말 차는 일단 포항에서 발견됐잖아요. 일단 경북 경찰청에 있는 CSI 과수사대 요원들이 가서 거기서 증거물을 수집해가지고 이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 그래서 현장에서의 증거물이 감정을 갖다가 법정에 올 때까지 모든 기록들, 열람 기록들이 바코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물이 어딘가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유출될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게끔. 애초에 그럴 수 없는 시스템이구나. 네,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 오제이 심슨 때 그런 사건이 결정적인 증거물인데 과학수사대 요원이 이걸 들고 어디 갔다 오면 그 중간에 오염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범인한테 굳이 설명할 것도 아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말 같은 소리 하지. 에휴, 재판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헛소리를 떠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91년 때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에서도 인정을 절대 안 했다라고 한 거 보면 이번 사건도 걱정이 좀 되는데 어땠나요? 예, 저희 경찰 조사에서도 끝까지 왜 그랬는지 범행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검찰에 이제 송치가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도 그 이유를 털어놓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 사건 재판 때 91년도 사건의 피해자를 왜 살해했는지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왜 그랬답니까? 만나던 여자가 무시해서 이제 살인을 했다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시해서 살해라면 무시해서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보기에는 범행의 방식들이 이 결박의 방식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전혀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피해자도 첫 번째 살인 때처럼 교류가 있거나 오가는 뭐 그런 게 있었을까? 모든 정황을 봤을 때 범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약간 호감을. 예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저희들 추정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범죄자들 특징이 자기가 일방적으로 접근을 해서 상대방의 어떤 그 반응이 없으면 그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왜곡된 감정에 의해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냥. 피해자가 무시한 게 아니고 자기가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서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자기가 호감을 표현했는데 그거를 다 거부한 사람은 다 죽여야 될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가 논리로 어딨어. 가야 되는 거죠.
범인이 좀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을까요?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 박 씨가 방범창을 뜯고 피해 여성의 집으로 침입해 그 범행을 저지른 건 확인이 됐는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피해 여성의 어머니 차는 왜 끌고 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제 함구를 했습니다. 함구하면 없는 게 죄가 덮어지니? 그러면 두 번째 사건은 출소해서 세 번째 살인을 하고 알려주겠다는 뭐 그거야? 뭐야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무슨.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항소에 상고까지 했는데요. 당연히 모두 기각이 됐고요. 부인한다고 증거가 사라지진 않으니까요. 두 번째 살인이다, 두 번째 살인.